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예전에 해독이라고 해서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해독에 관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독소는 외인성 독소와 내인성 독소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내인성 독소는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내 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독소를 말하고요. 외인성 독소는 내가 먹은 음식물을 비롯하여서 일상생활에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외인성 독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독소에 대한 부분과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냄비와 프라이팬입니다. 일명 코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코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테프론입니다. 테프론은 불소수지 가공 냄비와 프라이팬을 이야기하는데요. 표면이 매끄러워서 조리할 때 들러붙지 않고 또 씻을 때도 아주 간편해서 주부들에게서 사랑받는 제품들이죠. 그러나 냄비의 코팅은요, 일반적인 가열 온도에서도 유해한 가스나 입자를 배출해서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요,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열이라든지 한기, 기침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팅이 벗겨진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요, 발암 물질도 음식에 배어 나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팅이 상한 냄비나 프라이팬은요, 바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 방안으로는요,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냄비나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은요, 잘 눌러붙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사전에 예열을 하고요, 또 기름으로 코팅을 해서 기를 들여 놓으면요, 코팅패처럼 눌러붙지 않고 조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요, 금이 간 범랑이나 뚝배기의 경우에도요, 중금속 같은 것이 용출될 수가 있으니까 바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랩입니다. 음식 보관하는 것 외에도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랩은 환경 호르몬이 함유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유방암 세포를 증식시킨다거나 아니면 작은 근종과 같은 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랩이 바로 염화 비닐 제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랩은 전자레인지나 가열을 하지 않는 식품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염소계의 랩은요, 불에 태우게 되면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되기 때문에 절대로 태워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배달되어져서 오는 음식들은요, 대부분 랩으로 포장되어서 오는데요. 이때 포장된 채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무조건 피하셔야 하고요. 또 비닐에 담겨져서 냉장고에 보관되어져 있던 음식을 데우실 때도요, 비닐채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요, 환경 호르몬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용출되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사기라든지 아니면 유리를 비롯한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옮기셔서 데우셔야 합니다. 자, 이러할 때 대처 방안으로는요, 전자레인지용 랩의 경우에는요, 폴리에틸렌 성분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 물질이 용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점은요, 부착력이 좀 떨어진다인데요. 부착력이 좋지 않는 제품이 불편하시더라 하더라도요, 화학 물질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도 꼭 전자레인지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의외에 자주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바로 나무젓가락입니다. 나무젓가락에는요, 곰팡이 방지제가 들어있는데 뜨거운 물에 젓가락을 넣게 되면요, 이러한 성분들이 녹아 나오게 됩니다. 주로 컵라면이나 데워 먹는 인스턴트 음식을 드실 때 나무젓가락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꼭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라면 국물에 담가두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쪽쪽 빠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대처 방안으로는요, 배달 음식을 드실 때는 가정에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젓가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야외라고 한다면 뜨거운 물에 조금 담가 두었다가 약품이 조금 제거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더군다나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요,
일회용품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인데요. 콘크리트로 지어진 새집입니다. 보통 아파트가 당첨이 되게 되면요, 새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부풀어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새집에는요, 일명 시멘트 도구로 알려진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새로운 가구라든지 벽지, 장판 등에서도요, 발암 물질을 비롯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처 방안으로는요, 2년 정도 전세를 먼저 놓은 다음에 주변에 편의시설도 충분히 들어온 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바로 입주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요, 보일러를 3일 이상 고온으로 틀어서 최대한 유해 물질을 배출하게 한 상태에서 충분하게 환기와 청소를 하신 후에 입주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실내에 정원을 꾸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벽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화 비닐의 벽지에는요, 화학 유연제인 프탈산 에스테르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독성이 우려되는 위험 물질 중에 하나로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휘발하면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요, 생식기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처 방안으로는요, 가능하면 천연 소재의 벽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벽지를 바르는 풀에도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배를 새로 하셨다고 한다면요, 최대한 집안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전기장판입니다. 전기장판은요, 많은 양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유산이나 이상 출산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자파에 오래 노출되면요, 이러한 증상뿐만 아니라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안으로는요, 가급적이면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쓰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써야 한다고 한다면요, 전자파를 줄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EMF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요,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열선이 아닌 탄소로 된 그래핀 제품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충분히 따뜻하게 해둔 다음에 주무시기 직전에 전원을 끄고 사용하시는 것도 전자파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온수 매트의 경우에는요, 전자파가 나오지 않지만요, 가열해주는 온수 보일러에서는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모기향입니다. 전자 모기향도 약하지만요,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장시간 지속적으로 모기향에 노출되다 보면요, 신경계통과 면역계통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안으로는요, 모기향을 사용하지 않고 모기를 퇴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집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또 방충망에 찢어진 곳은 없는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모기를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잠을 잘 때는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 놓아도 약한 바람에 모기가 날아가기 때문에요, 모기에 물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공청소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먼지 거름망은 자주 비워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우리 몸에 해로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